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32강 기업 분석을 통해 최고의 주식에 투자하자 무상증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증자 부분을 설명드릴 때 무상증자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무상증자는 그 자체적으로 증자를 하되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이제 공짜로 배분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주식 대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주식 발행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대금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주식 발행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이제 회계장부에서 숫자를 옮기면 되겠죠? 네, 회계장부에서 숫자를 옮기는 일로 가능하겠는데요. 무상증자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회계상의 기업의 자산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다 이해하고 계시죠? 네, 회계상의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그리고 부채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채는 타인 자본이겠고요. 자본은 자기 자본이겠죠? 네, 이중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다시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자본금을 주식 발행을 통해서 이제 모은 사업 자금으로 주식수의 액면가를 곱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식수에다가 이제 액면가를 곱하면 이런 자본금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잉여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사업으로 벌어서 이제 걷어들인 이익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이익, 예. 그래서 뭐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어떤 수익들을 뜻하는 것이죠. 예,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산이라는 것은 부채 자본이 있다. 이렇게 나눠진다. 거기서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지겠고요. 여기서 이제 자본금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모은 사업 자금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 자금으로 주식수에 액면가를 곱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사업 자금으로. 그리고 잉여금은 자본금을 통해서 이제 뭐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잉여금 항목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무상증자는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잉여금으로 담겨져 있는 돈을 일부 꺼내서 그만큼의 주식을 발행한 뒤에 기존의 주주들이 가진 지분에 비례해서 주식을 배분해 주면 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나게 되겠죠. 네, 당연히 이제 자기 자본의 총액은 변동이 없게 됩니다. 유상증자처럼 외부의 돈을 끌어와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죠.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그런 기업의 목적들이 있겠죠. 기업의 목적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해석을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 목적은 회사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이거든요. 주가 관리를 위해서. 뭐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을 해주면 뭐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당연히.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에서도 이 회사의 주식이 인기가 또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한 인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회사 내부에서 여기 이익 잉여금이 이익이 한마디로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당연히 근본적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업의 재무 구조가 튼튼한 신호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무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주가를 상승시키는 호재로 받아들여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조심을 해야 되니까요. 일부 기업에서는 무상증자를 투기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무상증자를 이제 발표하기 전에, 무중을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매집을 해놓죠. 그리고 무중에 대한 발표 이후에, 발표 직후에 단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있겠죠. 그 상승분만큼의 매매 차익을 노리고 매매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재무 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무상증자에 편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무상증자는 즉 주가 상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편견을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단기적인 어떤 차익을 노리고 매수해야 될 부분에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어떤 경우에서라도 기업의 그 재무제표 분석이 그리고 성장성에 있어서의 분석이 투자의 어떤 원칙인 거, 예, 저희의 원칙인 것도 꼭 이 부분에서도 주의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무상증자의 그 개념은 사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끝으로 직접적인 어떤 사례를 대입을 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A라는 기업이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주식 발행을 1만 주를 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본금이 너무 낮게 잡았나요? 5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그냥 사례를 예를 든 거니까 그냥 금액이 낮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액면가랑 이제 주식 발행수를 곱했죠. 자본금은. 그래서 500만 원의 자본금이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 10명의 주주가 있고, 이제 주주들에게 동일하게 1만 주씩 이제 10개니까 1000주씩 1000주씩 들고 있다고 1인당 가정하겠습니다. 네, 이때 이제 이 A라는 회사가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10%의 무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본금의 10% 규모인 50만 원이죠. 10% 규모. 네, 50만 원을 이제 그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옮겨야 되겠죠. 잉여금에서 자본금을 옮겨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잉여금에서는 50만 원이 줄어들고, 그리고 자본금은 그만큼 늘어나겠죠. 플러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50만 원어치의 주식을 10%니까 1000주를 발행하면 되겠죠. 50만 원어치의 주식을 1000주 발행을 해서 10명의 주주들에게 각 100주씩 무상증자를 해주면 이제 무상증자로 완료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상증자의 그 투자에 대한 그 방향성과 주의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그냥 간단한 이론적인 부분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